저는 여름철만 되면 매번 피부가 확 뒤집어졌어요. 그때는 이유를 몰랐죠. 근데 피부 국가 자격증을 따고 피부샵을 운영하면서 깨닫게 된 게 선크림을 잘못 발라서 뒤집어졌던 거예요. 근데 이건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희 피부샵에 오시는 고객분들을 상담하다 보면 다 예전에 저처럼 선크림을 잘못 바르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저도 그렇고 상담하는 고객분들 중에서도 그렇고 선크림 바르는 방법만 바꿨는데 피부가 확 좋아지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효과본 선크림 올바르게 바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렇게만 사용하면 피부 자국 없고 화장도 안 밀리고 내 피부에 맞게 선크림을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고!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피부 짝꿍 주어르입니다. 좋아. 오늘은 선크림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먼저 우리가 선크림을 바르는 목적에 대해 제대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자신의 피부에 맞게 바를 수 있거든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자외선은 매일 우리 피부를 공격하고 있어요. 특히 자외선 A는 피부 깊숙이 들어가서 주름이나 피부를 처지게 하는 노화를 일으키고요. 자외선 B는 피부 겉에를 태워서 기미나 잡티 같은 색소 침착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피부의 노화를 막고 건강한 피부를 만들려면 선크림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선크림을 무조건 발라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선크림이 우리 피부에 좋은 점도 있지만 분명히 안 좋은 점도 있거든요. 선크림으로 자외선을 막는다는 건 곧 우리 피부에 막을 씌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는 성분을 바른다는 뜻도 되고요. 또 차단막으로 인해 피부가 답답해져 생기는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발라야 된다기보다는 내 지금 피부 상태에 맞게 선택해 주는 게 좋은 거죠. 그렇다면 발라도 되는 기준과 안 발라도 되는 기준은 뭘까요? 먼저 발라도 되는 기준은 정상 피부일 때, 피부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발라주시는 게 무조건 이득이에요. 뭐 얼굴 상태가 피부염이나 지루성 피부염, 예민하지 않고 그리고 따갑지 않고 그런 상태이지 않을 때는 발라도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자기가 알 거예요. 예민한 것 같다. 뭔가 화장품을 바를 때 따갑거나 아니면 뭐가 올라올 것 같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거칠거칠하고 오돌토돌하고 이런 게 만져지면 좀 예민한 상태이거든요. 그럴 때는 오히려 선크림을 바르지 않는 게 좋죠. 그리고 피부가 얇으신 분들은 예민할 때 더 주의하셔야 되는 게 피부가 얇을수록 피부 장벽이 약하거든요. 그러면 회복하는데 조금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예민한 게 느껴지신다면 그때는 안 바르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안 발라야 되는 상태라면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런 상황일 때는 선크림을 바를 수가 없으니까 외출할 때는 양산이나 모자를 이용한다거나 실내에 있을 때는 커튼이나 블라인드로 자외선 차단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주호르님도 안 발라야 되는 상태가 왔던 적이 있어요? 그쵸. 저도 뭐 모낭염이나 피부염 이런 거 걸렸을 때는 안 바르는 편이고 나았을 때 다시 바르는 편이거든요. 오히려 더 따갑고 피부염이 심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는 바르면 안 되는구나, 자극을 줄여야 되는구나 해서 안 바르고 최대한 그 순한 크림 바르고 연고 바르면서 좀 빨리 치료하고 낫게 하는데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실외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만약에 하더라도 모자나 양산 그런 건 꼭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확실히 빨리 나았어요? 그쵸. 왜냐면 선크림을 안 바르니까 그게 자극이 없잖아요. 그래서 더 빨리 나았던 것 같아요. 그럼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주호르님도 평소에 바르시는 거네요? 그쵸. 발라야죠. 일단은 기미랑 잡티, 얼굴 타는 게 싫어서 바르는 편인데 제가 공부를 하면서 선크림이 중요하다고 느낀 거는 피부의 노화를 방지해주는 게 진짜 유일하게 선크림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크게 와닿아서 바를 수 있을 때는 진짜 무조건 발라주고 있어요. 그러면 바를 때도 사실 올바른 방법으로 바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쵸. 올바르게 바르는 방법으로 바르지 않을 경우 어떤 일이 생기나요? 그러면 뭐 트러블이 날 수 있거나 아니면 제대로 바르지 않아서 효과가 없으니까 기미나 잡티 이런 게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모공도 늘어지고. 모공도 늘어져요? 그쵸. 모공도 피부니까요. 그래서 자외선 때문에 이렇게 모공이 축 처져요. 선크림 제대로 발라야죠.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선크림을 올바르게 바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먼저 제품을 나에게 맞게 선택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보시면 시중에 정말 이렇게 많은 선크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고르면 좋을지 알려드릴게요. 무기자차는 피부 위에 물리적인 보호막, 그러니까 하나의 방패를 씌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말하자면 자외선이 피부에 닿기 전에 바로 튕겨내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옷을 입으면 햇빛이 가려지잖아요. 그것처럼 얼굴에도 옷을 입혀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바르자마자 효과가 나타나요. 그리고 피부에 흡수가 되지 않아서 민감성 피부에도 편하게 쓸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방금 옷으로 비유를 했잖아요. 옷을 입는다고 해서 피부가 예민해지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단점이 있어요. 하얗게 뜨는 백탁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 구교환 배우님이 여름에 선크림 바르는 거 보면 엄청 하얗게 바르시잖아요. 그게 백탁 현상이거든요. 그렇게 생기는 건 무기자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리적으로 차단한 거라서 좀 뻑뻑한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반면에 유기자차는 화학적 성분으로 차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선크림을 바르면 이 안에 화학적 성분이 있어서 자외선이 피부 안으로 들어와서 성분하고 만든 다음에 열을 발생해서 방출시키는 원리로 작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바르고 30분 있다가 나가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왜냐면 그 화학작용이 일어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외출하기 30분 전에 바르시는 게 좋습니다. 장점은 무기자차처럼 뻑뻑하게 발리지 않고 부드럽게 잘 발리고 백탁 현상도 없어요. 그리고 잘 발리기 때문에 화장 전에 발라도 화장이 뜨지 않고 잘 발릴 수가 있어요. 무기자차는 그럼 반대로 화장이 잘 안 발릴 수도 있는. 그쵸, 뻑뻑하기 때문에. 혼합자차란 것도 있던데요? 네, 맞아요. 혼합자차는 유기자차랑 무기자차의 좋은 점만 가져와서 혼합한 형식인데 무기자차보다는 좀 묽은 편이에요. 그래서 발림성도 좋고 백탁 현상도 없고 요즘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단점은 유기자차 제품보다는 덜하지만 그래도 유기자차 성분이 있기 때문에 민감성 피부에게는 따가움이나 홍조가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성분이 까다로운 편이에요. 무기자차나 유기자차 성분이 둘 다 들어있기 때문에 성분을 알지 못하면 어떤 성분이 문제인지 알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품마다 백탁이라든지 끈적임, 그리고 밀림, 편차가 크기 때문에 직접 써봐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게 좀 고르기 어려울 수 있다. 선크림을 살 때 보면 SPF랑 PA 이렇게 적혀져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봐도 그냥 다들 높은 것만 쓰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래도 알고 구매하면 좋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일단 여기 보시면 SPF 50 그리고 PA 플러스 3개거든요. SPF는 자외선 B를 차단해주는 수치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가 클수록 차단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PA는 UVA를 차단해주는 건데 이것도 플러스 개수가 많을수록 차단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차단율이 높으면 햇빛 잘 막아줘서 정말 좋죠. 근데 이게 차단율이 높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차단율이 높다는 것은 성분이 그만큼 강하다는 거고 그러면 피부에 자극이 많이 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민하신 분들은 오히려 이 성분 때문에 자극을 강하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이게 플러스가 많다고 좋은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예민한 피부이신 분들은 좀 주의를 해서 발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크림을 고를 때는 유기자차, 무기자차, 혼합자차, 그리고 SPF, PA 지수 이런 걸 보시고 자신의 피부에 맞게 고르시면 됩니다. 그럼 주호람님은 선크림 언제 발라요? 저는 그냥 출근 전에 바르는 편이에요. 내가 오늘 밖에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이면 꼭 발라주시고 30분이 안 된다 하시면 그냥 굳이 꼭 발라야 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가끔 집에서도 바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앞에 잠깐 쓰레기 버리러 가실 때도 바르시는 분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그때는 그냥 모자 쓰고 잠깐 나갔다 오거나 30분 외출 시간이 안 되시면 저는 굳이 바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앞에 말했듯이 피부에 자극되는 성분들도 있으니까 안 바를 수 있을 정도라면 안 바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조율을 잘 하시면 돼요. 얼마큼 발라야 돼요? 양은 저는 그냥 크림 바를 때랑 똑같이 바르긴 하거든요. 그래서 선크림 바르는 양은 너무 적지도 많지도 않게 바르시면 되는데요. 적은 거는 진짜 그냥 뭐라 해야 되지? 그냥 조금 짜서 그걸 이렇게 나눠서 바르시는 분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화장할 때 안 밀리고 그리고 뭔가 난 발랐어 이런 죄책감을 덜기
그렇게 바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정도는 너무 적고, 그리고 완전 이렇게 하얗게 뜨게 바르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너무 많고, 한 손가락 2마디 정도 바르시면 돼요. 이 양으로 이렇게 펴 발라주시면 흡수도 되고 자외선 차단도 잘 되거든요. 화장할 때 양을 다르게 하나요? 보통은 화장할 때 더 적게 바르긴 하죠. 요즘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에 이게 선 기능이 들어있어서 그걸로 어느 정도 보완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화장하기 전에는 평소에 바르는 선크림의 양보다 조금 덜 발라주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앞에 말했듯이 정말 진짜 소량으로 바르시면 안 돼요. 그리고 바르는 방법이 정말 중요한데요. 그래서 선크림 바를 때 막 이렇게 바르지 마셔야 하는 게, 이제 균일하게 발려야 차단도 균일하게 되는데 막 이렇게 바르게 되면 여기는 차단이 되고 어느 부위는 안 되니까 좀 이렇게 골고루 펴 바르시는 게 좋습니다. 펴바르는 꿀팁. 펴 바르는 꿀팁? 한 번에 다 바르지 말고 얇게 2번을 바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레이어링해서 한 번 바르고 그 다음에 위에 더 바르고 이런 식으로. 화장할 때는 스파츌라로 펴발라서 골고루 좀 바르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면 얇고 균일하게 잘 발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눈가나 이런 목 부위도 피부니까 잘 발라주셔야 돼요. 여기 얼굴만 안 타고 목만 타면 좀 이상하잖아요. 여기는 잘 안 보이는 부위라 그런 것 같아요. 눈가는 좀 눈시림 때문에 안 바르시는 분도 많은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도 우리의 피부니까. 그리고 나이 들면 여기도 목주름으로 나이 평가하는 거 아시죠? 여기도 막 자글자글해지니까 여기도 같이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눈가 피부가 우리 피부 중에 제일 얇은 부위잖아요. 그래서 제일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꼭 눈가도 신경 써서 발라주세요. 그리고 선크림은 2-3시간마다 발라줘야 되는데, 왜냐면 지속 시간이 떨어지거든요. 선크림이 하루 종일 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을 텐데 그렇지 않고, 선크림은 한번 바르면 지속 시간이 2-3시간 정도밖에 안 가요. 그래서 그 2-3시간마다 덧발라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침에 바르고 나갔다면 점심쯤에 한 번 더 덧바르고, 선크림을 아침에 바르면 낮에는 다 차단력이 없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한 번 더 덧발라줘야 돼요. 근데 어떻게 덧바르냐면, 화장을 안 하신 분들이라면 뭐 기름종이나 휴지로 간단히 유분 같은 거나 노폐물 제거해주고 그 위에 덧발라주시면 되시는데, 화장을 하신 분들이라면 유분이 있다면 기름종이나 휴지로 한번 눌러주고 그 다음에 선 기능이 있는 뭐 쿠션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더 덧발라주시면 됩니다. 근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여드름 피부가 화장을 했을 경우에는 덧바르는 거는 추천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낮 시간에는 조금 뭐 외출 시간을 피해주시거나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크림을 바르면 2차 세안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 아무래도 화학적 성분이 있다 보니까 제가 폼클렌징으로만 했을 때는 뭔가 여드름이 더 나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2차 세안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기술력이 좋아지다 보니까 유기자차 선크림은 그냥 폼클렌징으로만 지워지는 제품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제품들은 그냥 폼클렌징으로만 써주셔도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썼을 때 여드름이 나는 것 같다 그러면 2차 세안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유기자차라고 무조건 폼클렌징으로만 쓰는 건 아니고, 좋은 제품을 찾아서 폼클렌징으로만 지워지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클렌징 워터를 거품 용기에 담아서 거품을 내서 자극 없이 1차 세안을 해주고 그 다음에 폼클렌징으로 2차 세안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자극 없이 깨끗하게 지울 수가 있습니다. 조은님, 그러면 선크림 추천도 해주시면 안 돼요? 추천이요? 제가 피부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피부 타입별로 어떤 제품을 쓰면 좋을지에 대한 데이터가 꽤 많이 쌓였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영상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조만간 제가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다 잘 바르고 계신다고 생각했는데, 저희 샵에 오시는 분들을 보면 생각보다 선크림을 제 생각만큼 그렇게 잘 바르고 계시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런 분들을 위해 올바르게 바르고 올바르게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랜만에 왔는데 제가 결혼 준비 때문에 영상을 잘 못 올리고 왜 안 올리냐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이제는 결혼도 끝났고 해서 좀 다시 열심히 해보려고 하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피부가 예뻐질 수 있는 꿀팁 가득 담아서 올 테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의 피부 짝꿍 주호루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